안녕하십니까. 파리로입니다. 오늘도 제가 세 편을 내보내겠습니다. 20분, 20분, 20분 정도로 생각해서 짧게 세 편을 내보내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준석 대표와 하버드.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죠. 뭐 200만 뷰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여러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의 비난의 화살을 쏘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200만이라는 사람 수십 명이 따라다녔던 그 기자들, 카메라들 뭐 이런 거를 잊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태극기 집회할 때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그랬을 때 받았던 그 해외 심지어는 뭐 NHK나 CNN이나 해외 그리고 중국 CCTV인가요? 뭐 등등 해외 언론들까지 총동원된 그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희가 엄청나게 업이 됐던 기억이 나면서 이준석에 대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 특히 언론들의 관심, 이것이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자꾸 더 삐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더 마이웨이 하지 않을까, 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국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되면은 결국은 뭐 창당하고 새로운 정치를 계획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서부터 시작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더 이상 정치판에서 이준석에 대한 기대와 이준석에 대한 성원과 뭐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는, 그저 잠깐 혜성처럼 등장했다 사라지는 이준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준석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준석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잠깐 브리핑을 하고 제가 이준석과 하버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밖에 얘기를 못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 얘기하기를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 내내 저에 대해서 이 땡땡 저 땡땡, 근데 땡땡은 새끼라는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땡땡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 양도구육 얘기를 했으며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윤핵관들에 대해서는 사람 하나 잡자고 집단 린치하고 당원 당규까지 졸속 개정했다. 호가호위하며 절대 반지의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다.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은 불태워버려야 한다. 이렇게 막 했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가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그것은 적에 지나서 결국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 선거 정치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이준석이라는 분이 지금 이렇게 대처해가지고는 정치의 수면으로 절대 올라올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만큼 정치적으로는 아직 공소시효가 안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7억을 뭐 투자한다 어쩐다 그래서 뭐 회유한 사건을 비롯해서 그 후에 대접받은 사건들 성접대 말고 대접을 뭐 20차례 30차례 받았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지금 현직 의원들도 있다 뭐 전직 의원들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실 등등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또 나경원 의원도 얘기했고요. 또 이철규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뭐 다 일일이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철규 의원은 아주 그 강하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무랐고요. 또 나경원 의원도 이제 나무랐고요. 홍준표 의원도 이 막말하고 떼쓰는 거 너무 보기가 딱하다. 이제는 이준석 신드롬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성숙하고 내공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또 박근혜 정권 탄핵 때는 몰락해가는 정권이라 흔들기 쉬웠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이제 각 시작한 정권이고 또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버려라. 이 당랑거철이라는 거 아시죠? 사마귀가 수레바퀴 막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에 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나마 뭐 조언 같은 조언 비슷한 조언들 중에 홍준표 시장의 조언 뭐 그럴만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김영호 전 의장 이분도 사실은 이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공천을 망가뜨려서 오늘날 거대 야당을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도 하신 말씀이 조금 말하자면 이해가 가는 대목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만한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김영호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만 신뢰가 좀 깨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나 하여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두구육 삼성 간호 같은 말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사실 삼성 간호 같은 경우는 정말 모욕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양두구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한테도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걸 쓰는 사람한테도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은 자기가 양이고 윤석열은 개국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착각할 수 있게끔 뭐 본뜻이 그게 아니고 뭐 본뜻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도 뭐 그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석이 본의 아니었음을 정중히 사과하라 그랬는데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겠죠. 또 사과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과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윤핵관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고 또 뭐 험지에 출마할 것을 요구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양지에서 변만 쬐지 말고 음지로 나와서 고생 좀 해보면 정치 세계의 진면목을 알고 행동도 조신해질 것이다라는 취지라는 것은 본인이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뜻은 알겠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신중한 발언은 아니다. 윤핵관과 이준석과의 갈등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결국은 그 입장을 이해하지만 또 자기 말로 지난 대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력 질주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돌아온 건 왕따였고 당대표 축출 뭐 이런 것 등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서운하고 화가 났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조직이 선거 때 사실 저도 조직총괄본부장 했습니다만 선거 끝나고 나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선거에 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박신당이 윤석열 대표를 지지함으로 해서 그 24만 표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양호한 것이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나 아니면 선거 졌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선거 이겼다. 뭐 이렇게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다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당신이 뭐 앞장서서 나 아니었으면 선거 못했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개념하는 거 그런 거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처럼 이준석 당대표처럼 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대표가 어딨냐. 그런 대표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한 얘기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선거는 똑똑한 사람이 아닌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다. 태극기든 골통이든 품어야 한다. 그들 노선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준석의 갈라치기 전법, 이대남,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과의 갈등을 통해서 20대 젊은 남자들이 열광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찍게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 이후에 만들어진 20대 여성들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독을 품고 있는 절대 반대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준석은 설사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좀 됐다고 보더라도 결국은 국민의힘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 이준석 대표 하버드라는 왜 이 타이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 제가 하버드 대학 처음 왔을 때 우리 지도 교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Whatever you wanna do, you just do it. You are the simply best. 네가 뭘 하고 싶든지 간에 너 해라. 왜냐하면 네가 최고이기 때문에, 네가 최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교수님한테 물론 우리 지도 교수가 좀 독특한 분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하여간 하여간 훌륭한 분위기라고 이제 독특한 분위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뭘 써가면 야 잘했다. 그리고 너 이거 열심히 한 거지. 네가 최선을 다한 거지. 그래 최고야. 또 다음 챕터 만들어 갖고 와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그 선생과 저와의 대화에 참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제가 이제 하버드 스탠퍼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탠퍼드 대학은 제가 직접 경험했고요. 시카고 대학은 제가 제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스탠퍼드나 시카고 대학이 미국의 1등 대학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요. 사실은 미국에 항상 탑5, 탑10에 들어가 있는 대학 중에 한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탠퍼드나 시카고 대학은 엄청나게 학생들을 들들 볶습니다. 제가 그나마 여러 가지 지식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는데 스탠퍼드 대학이 저한테 기여한 바는 엄청 크다. 오히려 하버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푸시하고 학생들에게 너 베스트인 건 맞는데 네가 여기서 베스트를 다하지 않으면 넌 살아남을 수 없어. 더 최선을 다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나름대로 그런 학풍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버드는 엄청 느슨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박진
뭐 전부 그 뭐 수석 출신들 아니에요? 뭐 수석했고 수석 출신들인데 그리고 하버드에 와서 뭐 3년 6개월 만에 저 한덕수 같은 경우는 뭐 박사기도 하고 지금 하버드 출신들 중에서 지금 이 지금 전개에 지금 전면에 부각돼 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사실은 뭐 이재용 부장도 이재용 부회장도 하버드 출신이고요. SK 최태원은 뭐 저 스탠퍼드에 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왜 하버드 얘기를 지금 이준석에게 꺼내느냐 이게 하버드 나온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는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그 하버드 학풍이 그로 하여금 이런 지금 대표에 물러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데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버드와 이준석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 하면요. 거기 가 있는 학생들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학생들이 거기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들이 저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정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니 너는 한국에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제가 미국에 갔을 때가 1982년이니까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아니 밀리터리 아카데미를 가야지 왜 하버드로 왔냐. 심플리 유머였습니다만은 왜 하버드로 왔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각국에서 온 학생들에 대해서 너희는 앞으로 그 각국으로 돌아가서 각국의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아주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는 심플리 앞으로 이 하버드에 배운 교육을 가지고 각국에 돌아가서 내가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 같은 걸 좀 심어줬다고 할까요? 행정대학원 그래 뭐 지금 행정대학원 출신도 뭐 이달곤도 있고요. 뭐 이달곤 지금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이달곤 박진은 물론이고요. 뭐 우리 청와대 수석했던 뭐 송화중도 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저와 같이 동년배들이 말하자면 한국 와서 다 심플리 그 각계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그 하버드 출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또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무오설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뭔 소리야? 나는 이미 인정받았다. 난 젊었을 때부터 나는 잘한다고 인정받았다. 난 젊었을 때부터 이미 결국은 할 수 있다고 받았다. 나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을 혹시 하버드에서 심어주지 않았을까? 잘못 심어주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 동문수학관 중에 지금 한덕수 총리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 우리 한덕수, 저 홍문종, 박진 다 저희가 같은 동문수학과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었는데 그 반기문이라는 분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세계를 그 말하자면 움켜쥐는 전략 가운데 이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의 최고의 대학들이 하는 역할은 엄청 크다. 근데 이 반기문 총장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이 그 최고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분은 디플로맷 출신,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어떻게 너희들이 최고일 수 있냐? 최고일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그런데 너희들 최고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말하자면 너희들이 정말 최고다.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말씀이 기억을 하면서
혹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나름대로 아직도 젊은 사람이니까 아직도 하버드의 그 하버드 야드에서 세계를 호령하던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젊은 시절이니까 뭐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하버드 다닐 때만 해도 대통령 후보가 몇 명씩 있었거든요. 박진도 있었고 뭐 홍문정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이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그 당시 그 하버드 있을 때. 하여간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 아직도 그 하버드가 학창 시절에 심어준 그 일종의 앰비션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직도 내가 최고다. 나만 할 수 있다. 내 뜻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자기만 옳았다. 자기가 여태까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자기가 내 방식으로 해서 성공했고 내 방식으로 해서 내가 대표가 됐고 내 방식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 총선 다 이겼는데 이제 와서 나를 왕따시키는 거는 니들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내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힘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태도로 계속 앞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본다면 큰 낭패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이준석과 하버드를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